지금 이 상황에 와 있고 지금은 버블이 안 터집니다. 왜 안 터지죠? 금리 인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생기고 있는 버블은 확실하게 터지는 시점을 알 수 있어요.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한 이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가르칩니다. 만 13세가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통해 가족들에게 축하금을 받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 금융투자를 시작합니다. 20대 초에 몇 배로 불어나 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파인 스타트합니다. 슈퍼개미 배진한 사단이 한국 최초로 선진국형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자녀에게 부자 습관을 길러주세요. 스스로 투자로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월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7세에 약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처음 돈 공부, 지금 파인 스타트 하세요. 다음은 이제 초버블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버블 시대의 정의가 어떤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초버블에 해당되는지 어느 정도 현재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초버블, 뭐 버블이 그러니까 실제 가치보다 너무 고평가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버블이죠. 이 버블이 버블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실제로 뭐 돈이 풀리면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버블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이 버블이 너무 주책 없이 커져가지고 터지게 될 때는 이게 심각한 그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버블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초버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7년, 8년, 9년 오면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든 가게든 좀 이렇게 되게 건전해졌는데 99, 2000년 뭐 이렇게 오면서 미국하고 갑자기 가난했다가 이 닷컴 주식들이 엄청나게 열풍이 불면서 뭐 과잉 투자됐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 들어간 돈들이 다 생산으로 연결되어야 뭔가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 회사들로 투자된 돈들이 그냥 흥청망청 쓰이다가 회사 파산해버리고 망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실화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닷컴 버블의 붕괴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돈 풀기가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A라는 아주 우량한 회사가 벤처 투자한다고 B에다가 잔뜩 투자했는데 얘가 망해버렸어요. 이 회사가 같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이 회사에 돈 빌려준 은행도 또 같이 부실해져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국가에서 돈을 풀어서 살려놔요. 이거 저금리로 금리 쫙 낮추고 야 1% 금리로 줄 테니까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돈 풀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실은 기업이나 뭐 이런 데들이 안 죽고 살아남게 됐고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돈 풀기로 버텼어요. 근데 2007년 정도 오면서 이건 미국에서 생긴 일입니다. 부동산에 이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량한 부동산들은 이게 뭐 대출 담보로 많이 해줘도 되는데 부실한 부동산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우량한 부동산처럼 막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펑크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심지어 뭐 우량한 거 불량한 거 섞어갖고 대출도 해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이 이후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07년에 이 부동산에 잘못된 대출들이 나간다는 사인을 딱 알아챈 순간 금리를 순식간에 뭐 17차례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를 감당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끌로 집을 뭐 2.5% 이자 담보대출로 받았는데 갑자기 이자가 7%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하는 거예요. 이거 월급 받아갖고 입에다가 넣을 건 하나도 없고 이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 파산의 위기로 내몰렸고 유럽까지 계속 번져나갔고 이런 게 이제 2008년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이때부터 돈 풀기를 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망하면 안 되니까. 심지어 GM 같은 회사도 뭐 이렇게 저렇게 투자한 거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GM으로 돈을 빌려줘야 되는 이런 사태들이 발생했죠. 그렇게 해서 2011년쯤 오니까 유럽도 돈 풀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유럽의 국가들이 전부 재정 위기에
예, 휩싸입니다. 뭐 그리스,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아일랜드, 뭐 전부 다 그냥 정부가 망하는 거죠. 뭐 이런 위기를 겪었고 계속 그래서 돈 풀기를 지속해 왔고 좀 돈 좀 걷어들이려고 이제 금리 인상해서 좀 하는 척 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또 터지면서 이번에는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돈을 뭐 전 세계가 동시에 풀어대는 사태가 왔고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엊그저께 이제 1.9조 달러 미국에서 풀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3, 4조 달러의 이제 인프라 투자가 또 대기 중입니다. 3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 GDP가 21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 GDP의 15%를 그냥 돈으로 찍어서 풀어버리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게 나가서 이게 하루 이틀 풀린 게 아니고 끝도 없이 풀려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이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산업 생산으로 못 가고 자산 시장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주가 밀어 올리고 부동산 밀어 올리고 돈은 풀려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 와 있고 지금은 버블이 안 터집니다. 왜 안 터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대신 저 멀리 있는 이제 산업이 점점 좋아져서 정부가 돈을 안 풀어도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될 것 같아라는 그 느낌만으로 지금 막 주식시장 하루에 3% 이상씩 폭락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미리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버블을 많이 겪어봐서 하는데 이 버블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버블인지는 인지를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터지는 걸 감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미 때를 놓쳐버린 경우들이 많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미 사고가 나 있죠. 그걸 인지했을 때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생기고 있는 버블은 확실하게 터지는 시점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거에 유의해야 되고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이런 지표들에 경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읽히고 있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이게 터지는 시점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유사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이걸로 인해서 버블이 터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급속한 금리 인상이. 금리 인상을 그러면은 시작하면 빠져나와야 되느냐? 근데 그렇게 되면 때를 놓칩니다.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투자 100, 자, 버블 터지기 전에 0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럼 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버블이 계속 커져가고 미국에서 신호가 나오면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겁니다. 특히 주식은. 현금 비중을 계속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올 때는 뭐 10%, 20%만 털어버리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야 선수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이런 분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산이 하락할 때는 가장 훌륭한 투자가 뭐냐면 현금을 보유하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싼 값에 살 수 있죠. 이게 투자라는 걸 몰라요.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자산에 투자된 비중들을 조금씩 줄여야 되죠. 이번에 나올 첫 번째 신호는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뾰족하게 한다라는 말인데 이 뾰족해지면 없어지죠. 결국 두껍다가 얇아져서 없어지는데 금리 인상하기 이전에는 무슨 일을 벌이냐면 채권을 사들이고 채권을 사니까 돈이 나가겠죠. 이렇게 돈을 푸는 거를 줄여요. 채권 레이 프로그램을 축소를 합니다. 이게 축소가 시작되면 나는 이제 지금부터는 팍팍팍 자산을 줄여야 되겠다. 요거 끝나는 순간 어느 순간 끝날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립니다. 끝나는 순간 바로 금리 인상 0.25 그 다음엔 뭐 0.5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주식시장 다음번에는 0.25가 또 올 것 같아서 좀 안정화가 되었습니다라는 뉴스 나온 날 다시 폭락할 수 있어요. 우리 이 폭락이 뭔지를 작년 2월 말 3월 초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압니다. 절대 못 팔고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이전에 이 지표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꼭지에 사지 않는 방법은 뭘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물리신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거죠.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하나, 내가 테이퍼링을 인식하는 순간에는
빨리 현금 비중을 높이기 시작해라. 일반인들이 테이퍼링을 확인할 수 있는 데는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뉴스로 보면 되죠. 뭐 그건 뉴스로 다 나오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내 거에는 해당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폭락합니다. 부동산, 주식, 금 다 빠지고 하나만 올라갑니다. 달러화만 올라갑니다. 달러화가 이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 이게 뭘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이 조금 높죠. 한국이 미국보다 조금 높아요. 근데 미국이 쓱 올려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모든 돈들이 뭐야? 안전한 미국이 금리까지 더 주네? 다 도망갑니다. 달러가. 그럼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주식 팔고 부동산 팔고 다 팔고 가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립니다. 야, 가지 마. 내가 조금 더 줄게. 이게 계속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상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아까 얘기했던 진짜 모든 돈 다 끌어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 문제 심각해집니다. 하루아침에 저금리 세상이 하루아침에 고금리로 싹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온다는 거, 부동산, 주식, 금, 뭐 모든 자산들이 같이 다 펑덩 빠진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